자,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의 와원의 파트너 홍유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배워볼 내용은요, 전환사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버행 이슈다, 뭐 메자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물량 부담, 이런 것들과 좀 연관 있는 부분인데, 전환사채는 주식하시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환사채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환사채는요, 컨버티블 본드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름에서 이제 아실 수 있듯이 전환이 가능한 채권, 사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냐라고 좀 본다면 주식,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자 입장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도 타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되고 이자도 타먹고 나중에 이자 타먹다가 주식으로 바꾸려면 주식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손해 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손해 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그런 조건은 아닌 건데 전환사채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빚을 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이자율이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바꿀 만한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낮아요. 이자율이 다른 어떤 채권들보다 좀 낮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죠.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채권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채권은 뭐예요? 부채잖아요. 부채를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자본은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뭐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빈도수가 또 높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어떤 건지 배웠죠. 기업들이 공시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올리게 돼 있다. 다트 이런 데 이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어떤 기업 하나인데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인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요런 어떤 조건들이 다 이제 들어오거든요. 조건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이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사채 종류, 그다음에 권면 총액, 사채를 얼마만큼 발행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자금 조달의 목적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종류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가 돼 있어요. 5회차 회차로서 5회차고 무기명식 이름이 지금 없는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채 이율이라고 하는 건 뭐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 그죠? 2% 이렇게 이자율이 좀 나와 있고 사채 만기 이때까지 지금 만기다. 우리가 뭐 대출 만기일에는 뭐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자 지급 방법 표면 이자율이 0%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원금 상환 방법도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은 2028년 7월 24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10.40808%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를 일시에 상환한다. 일시에 상환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자공시 시스템, 그러니까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환사채 발행이 어떤 조건으로 발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다음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으면 회차 있죠, 회차. 몇 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지 나타나요. 그럼 이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있죠. 아까 뭐 무기명이었냐 기명이었냐 이제 요 부분들 요 부분들도 지금은 뭐 중요하게 좀 나와 있는데, 채권자가 누구인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인지,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일단은 무기명 채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도만 받기만 해도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해요.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명 이름을 올리게 되면 권리 이전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의 이제 종류에 따라 이자 지급 방법이 조금 다르죠. 이표채, 이자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로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얼마,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이자를 뭐 지급하는 어떤 이런 이자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다라는 게 이표채고요. 그 다음에 할인채, 이자를 주지 않고 처음에 채권 발행할 때 할인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냥 이자가 정해졌는데 그 이자만큼 어떻게 할인해서 그냥 채권 발행을 하는 걸 이제 할인채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다음에 이제 복리채,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기 때 원리금을 한 번에 지급한다. 예, 요거예요. 그럼 아까 보셨던 요 내용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리채죠, 그죠? 예, 복리채다라는 거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그 어떤 조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채 발행을 하면 중간에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규모가 여러분들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 사채 발행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기업인데 사채 발행이 뭐 1,000억이다. 아니면 뭐 2천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은 사실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전환사채 물량이 많을수록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누구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경영을 잘하고 싶은데 당장의 자금이 급하게 좀 쪼들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죠? 지금 정말 어려운 구간들이 있는데 어디 돈 구할 데가 없어. 그래서 뭐 어디 당연히 뭐 사채를 갖다 쓴다든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이제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 지금 전환가액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데요. 전환가액이 지금 결국에는 뭐냐?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권리에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이에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 근데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 바꿀 수 있는 전환가액이 보통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할인된 금액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야 당연히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 안 빌려줄 거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30만 원짜리 주식인데 27만 5천 원에 뭐 전환가액을 한다든가, 뭐 40만 원짜리 주식인데 현재 주가가 27만 5천 원에 뭐 지금 전환가액이 뭐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뭐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당연히 내가 전환받을 권리, 그러니까 가격에 낮아야만 내가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손해 안 보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뭐 어떤 내용들인데 뭐 전환 청구 가능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요. 일단은 시작일이 언제, 이때부터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날짜가 안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종료와 지금 시작일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스타트가 되면은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 요 전환가액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제 요 내용도 같이 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요 주식으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뭐예요? 전환권 행사 가능 기간이 도래했는데, 그러니까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도래했는데, 전환가액보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7만 5천 원 아까 이제 가격이 전환 가격인데 현재 주가가 20만 원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바꾸면 여러분들 뭐예요? 손해잖아요. 그지? 주식 바꾸면 손해예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주식으로 안 바꾸고 이자만 받아 먹겠죠. 그죠? 이자만 받아 먹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야, 27만 5천 원 해줬는데 이거가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왔다 그래갖고 더 낮출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조정한다 그래갖고 리픽싱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픽싱 조항. 그 지금 보면은 돈 빌려준 애는 뭐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전환사채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용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라 지금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주주 입장에선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주주 입장에선 그렇게 별로 좋을 게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다. 아무튼 이 전환가액을 수정하는 거를 여러분들 리피싱 조항이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냐면 이것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봐봐요. 조정 전 전환가액이 27만 5천 원인데 조정 후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24만 7,896원으로 돼 있어. 그죠? 지금 보시면 어때? 그러면 현재 주가가 밀렸으니까 요거 전환가액 어떻게 낮춘 거잖아요,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 손해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환사채 발행 시 기업 입장에서 장점은 뭐냐면 낮은 이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채일 때, 채권일 때는 부채인데 이거를 채권자가 주식으로 바꾸면 뭘로 됩니까? 주식으로 바꾸면 지금 부채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왜 내가 지금 돈 필요한데 돈 빌려줘. 대신 이자가 낮고 재무구조도 나중에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도 또 당연히 장점이 무지하게 큽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지금 보면은 원금 보존이 일단은 가능한데 채권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회사채냐 국채냐 이렇게 또 구분도 하지만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존이 가능하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자 타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자 타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주식으로 안 바꿔도 돼요. 주식으로 안 바꿔도 돼. 그냥 나는 원금 보장만 해줘. 이자만 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그 회사 주식이 만약에 잘 갔을 때는 뭐 합니까? 전환권을 통해서 행사하면서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옵션이 있어. 리픽싱 조항.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가액을 시세보다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야 내가 지금 너 이거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내 거 지금 돈 갚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사실상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게 없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여기서 이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풋
이게 이제 풋옵션이라는 데 뭐냐면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야, 만기가 28년 7월까지인데 이거 너 빨리 지금 상환해. 왜? 뭔가 좀 불안하니까 지금 상환해. 이런 어떤 조기 상환 청구권을 여러분들 풋옵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돈 빌려주는 애 입장에서는 조건 자체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도 돼, 이자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주가도 올라가면 거기서 이득도 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 기능들도 있어요. 날짜가 안 돼도 중간에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조건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좋다. 누구만 안 좋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발행한 금액만큼 뭐가 돼? 그게 고스란히 주식으로 여러분들 상장이 돼요. 주식으로 상장된다. 우리가 유상증자랑 조금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요 금액만큼 상장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현재 어떤 기업의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있다. 근데 이제 걔가 10,000원의 주식을 발행을 했다 칠게요. 근데 이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10,000원의 주식을 500만 주를 어떻게 해요? 행사를 해. 그러면 500만 주 10,000원에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0만 주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주가가 어떻게 해? 현재 주가보다 전환가액이 보통은 낮죠.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현재 주가가 뭐 14,000원이다. 13,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주가는 높은데 발행을 함으로써 희석되죠.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 좋을 게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오버행 이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주 가치 희석,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늘어나니까 EPS,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 물론 상황에 따라 해석은 조금 달라집니다. 12발행이 여러분들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성공한 경우에 진짜 돈이 말라갖고 필요한데, 일반 개인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래서 정말 급전이 좀 필요한데 이 급전이 어떻게 조달이 잘 돼서 일이 나중에 잘 풀리게 되는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개인들도, 기업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일어나가지고 돈이 정말 필요한데 12발행,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해서 내가 운영을 잘했어. 그래서 나중에 잘 풀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업에는 오히려 이게 호재로 또 작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2발행을 하는데 유명고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 뭐 참여했다. 아니면 뭐 삼성이 참여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기관 아니면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인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발행 시 이율이 0%인 경우, 야, 나 이자 안 받을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돈만 줄게.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사실상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만 해도 지금 5.5%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3, 4% 이자를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예금 이자만 그런데 이자를 안 받아? 이자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채권 발행할 때. 그러면 이건 뭐야? 이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기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채권자가 어떻게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사실상. 예.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호재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전환사채 발행이 잦은 기업들이 있어요. 잦은 기업. 그 다음에 돌려막기. 빚을 돌려막기. 우리도 뭐야,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규모 물량 날짜가 도래한다. 이런 경우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은 여러분들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요거는 어디 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환사채, 그다음에 뭐 교환사채, 아니면 신주인수권 부사채 요런 것들도 공부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또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갖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전환사채 이야기했던 것들은 잘 우리가 조금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주식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아까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